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예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예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9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방송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시장이 아니죠. 목요일이죠. 뉴욕 증시는 목요일 시장이 오랜만에 또 반등을 했고요. 그동안 좀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목요일 시장은 반등을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금요일에 그래도 좀 빨간불을 보면서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오늘 아침에 뉴스 중에서 재밌게 봤던 소식은 그 깜짝 세계 부자 1위로 그 LVMH의 루이비통 회장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깜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있겠죠. 장 막판에 테슬라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자리를 그래도 좀 지켜내는 모습인데 지금 2위에서 바짝 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이름이 어려요. 모에 헤네시 LVMH라고 부르겠습니다. 회장이 잠시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1등 자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싫겠죠. 잘 지켜내기를 많은 투자자들도 염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식이 저는 가장 좀 흥미로웠던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또 있긴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또 역시나 금요일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합니다. 지금 시점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주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식 원에 관종 머스크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관심을 받고 싶고 하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그것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오늘도 많은 관심 속에서 뉴욕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저가 매수세 유입 이 가운데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안 좋았어요. 배드뉴스 이제 굿뉴스로 또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또 시장의 상승의 배경이 됐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자면요. 다우 지수가 0.55%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는 0.75%,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대 강세 마감을 했고요.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3대 지수가 모두 장 초반부터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요. 막판에 더 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주 예정돼 있는 13일, 14일 예정돼 있는 FOMC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플러스 점도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예상은 50bp 인상에 대해서 12월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예상이 내년에 25bp였는데 또다시 50bp의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얼마나 그 긴축의 속도를 그리고 강도를 그 기간을 더 늘리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나왔던 노동 지표, 고용 관련된 지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내용은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4,000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저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4,000명 더 증가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23만 건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올 2월 이후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해석,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의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지금 내용 중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과연 연준이 얼마나 긴축을 계속해서 지속을 할 것인가인데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월가의 소식 전해 들을 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얼마나 올랐나 보면 애플의 주가가 1% 넘게 오르는 걸 여러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애플은 생산량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이 발목을 잡고 있죠.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애플의 주가를 반등하게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 독점 생산을 하고 있는 대만 폭스콘 창업자가 중국 공산당에게 편지를 보내서 코로나 좀 완화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권고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이러한 또 소식이 주가의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옆에 보면 6.51% 강세를 보이는데 어제 함께했던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저기서 빵꾸 눕고 계시네요. 171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6% 넘게 올랐고요. 퀄컴도 3%,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2% 넘게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반면 구글의 주가는 좀 쉬어갔어요. 구글은 1% 하락했고요. 메타는 1% 반등, 아마존도 2%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낙폭을 그나마 좀 줄였어요. 살짝 줄여가면서 0.3%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유가의 움직임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에서 국제유가는 71달러 선 WTI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보면 뭐 엑스모빌이나 쉐보론은 소폭 올랐지만 가스, 오일, 가스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쪽 섹터는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코노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1% 후반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또 종목 가운데서는 보잉이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218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 넘게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종목 개별주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던 뭐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밈 주식에 속하는데 실적이 사실 3분기에 예상보다 큰 3분기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8%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 매튜 펄롱이라는 CEO가 소매업에서는 전례 없는 일을 성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기대감을 만들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하고요. 나이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나이키도 2% 후반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111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에스티로더 주가 4% 이상 상승. 보면은 다시 약간 중국 관련해서 익스포저가 큰 관련된 소매 기업들이 좀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파이자의 주가도 지금 3% 넘게 상승, 그리고 존슨앤존슨, 일라일릴리, 머크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랐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금융주들도 반등을 보였는데 일부 금융주,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아직까지는 반등의 폭이 적었고요.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0.92% 하락, 웰스파고는 소폭 반등 0.31% 상승, JP모건도 1%대 오름세 보였고요. 비자, 마스터카드도 1% 안팎의 상승 흐름을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좀 켜기는 했지만 초록불이 훨씬 많았고요. 티모바일 3% 하락, 로우스의 주가도 좀 1% 넘는 하락세 보이는 정도. 로우스 어제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주가는 오늘장
1%대 하락을 했고요.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도 하락세 보였고 바이오젠도 또 관련된 헬스케어 쪽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심층 인터뷰로 넘어가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네. 저 오늘 아침에 이 기사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LVMH 회장이 세계 1위 약간 되게 느낌이 뭔가 달라요. 일론 머스크가 1등하는 거랑. 그러니까 LVMH가 세계 최고의 명품 회사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시가총액이 5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조. 버나드 아노드 이분이 한 70대 초반쯤 되신 그러니까 M&A의 이제 귀재신데 그쵸. 이분 개인 부가 한 200조 원쯤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약간 별명이 네. 뭐 그 양떼들 사이의 여우, 워낙 귀신같이 M&A를 잘한다 그래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인 럭셔리 티파니까지 다 그쵸. 인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 백화점 국내에서 가보면 명품 코너에는 하나 건너씩 실제 다 LVMH가 맞아요. 직접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냥 루이비통만 들었는데 알고 보면 그 브랜드들 다 LVMH가 네. 굉장히 석권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명품 회사들도 그 유럽에 이제 꽤 많이 상장돼 있는데 네. 브루넬리 쿠치넬리, 맞아요. 브루넬로 쿠치넬리, 그러니까 아주 뭐 좋아합니다. 캐시미어 잘하는데 거기도 실적이 아주 좋게 며칠 전에 나와서 이 명품 그래요? 쪽은 그 전혀 그 경제 꺾이지 않는다. 뭐 그 위기 아니면 그런 금융시장의 혼란에 타격을 안 받는다. 이제 우리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개인적으로 참 그러니까 뭐 좋아는 하지만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브랜드들을 LVMH가 많이 가지고 있긴 하고 술 브랜드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샴페인 브랜드 중에서 되게 유명한 그 뭐죠? 모에 하나씩 네, 맞아요. 뭐 꼬냑 같은 거 브랜드도 맞아요.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게 즐기면서 약간 우리 좀 약간 플렉스에 럭셔리하게 하면은 알고 보면 다 LVMH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만약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요즘에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다가- 중국에서 조금 뭐 음. 약간 그 수요가 조금 위축돼서 맞아요. 가동률이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2023년에는 LVMH 쪽에 세계 1위 보호 자리를 영영 뺏기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 또 우리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일론 머스크를 응원해야겠죠. 누가 이기던 뭐 저에게는 전혀 소익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또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도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실 예정이시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 네. 이제 12월이니까 내년 시장 전망을 좀 해보고 결론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한 이틀 전에 TSMC가 그 아리조나 공장에 이제 기계 설비를 반입하는 네. 행사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왔지만 그쵸. 팀 쿡, 뭐 젠슨 황, 뭐 거물들이 다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뭐 서학 개미분들도 대부분 국내 투자를 하시니까 삼성전자 그쵸. 갖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TSMC가 타이베이에 상장돼 있는 주식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전체 상장 주식이 한 20%가 상장돼 있거든요. 네. 티커 코드가 TSM인데 둘 다 갖고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는데 뭐 대체로 미국 기업의 거버넌스가 많이 좋습니다. 국내보다는. 하지만 미국은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가 그 전문 경영인들이 네. 너무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에 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별로 많이 평가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너무 급여가 높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노르지스 네. 석유 기금으로 많이 운영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CEO가 지금 급여가 이제 1년에 작년에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비난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관점에서도 조금 한번 이런 건 항상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보면 이제 주가는 왜 움직이느냐,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면 첫 번째는 성장, 이익의 네. 성장,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만큼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애플이 이런 점에서는 점수를 많이 따죠. 세 번째는 이제 재무구조, 빚이 많은 기업은 주가나 시가총액이 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대한항공이죠. 빚이 너무 많죠. 네 번째는 이제 금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로 주가의 악재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금리는 금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그 노예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그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거버넌스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실제 워런 버핏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진이 똑똑하기도 하지만 도덕성이 있고 윤리적인 거 아닌가. 네. 윤리적인 그런 것을 이제 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금년은 하여간 인플레이션이 결국 미국 주가를 거의 완전 좌우했어요. 여기 네. 이제 그림이 되게 재미있는 그림인데 그 미국 시장 S&P 기준 그 S&P의 퍼 수준과 그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이제 뒤집은 거, 역으로 한 건데 거의 뭐 상관관계가 아주 높죠, 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퍼가 높아지고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퍼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금년 초 작년 말에 S&P가 퍼가 22배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등하면서 올해 9월 말에 S&P 퍼가 22배에서 15배까지 아주 무너졌고 엄청 내려왔죠. 그래서 주가가 같이 빠졌고 지금은 금리가 약간 안정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면서 퍼가 한 18배로 온. 그래서 2022년은 인플레이션이 하여간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내년에도 사람이 관심을 갖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큰 변수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무엇이 가장 큰 변수인가? 여기 이제 골드만의 이제 주보에 나오는 건데 결국 내년에는 기업 이익이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기업 이익이 올해 하향 조정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 10월, 11월도 주가가 그래서 많이 좋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3분기쯤, 하여간 2분기, 3분기쯤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변곡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은 회복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 가장 변수고 특히 언제가 그 기업 이익 하향 조정의 사이클의 바닥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주가는 보통 기업 이익의 사이클의 저점을 6개월에서 한 12개월 선행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기업 이익의 저점이면 이미 주가는 바닥을 확실히 친 것이고 3,500 S&P 기준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와서 기업 이익의 저점이라도 그 주가가 조금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9월 말에 그 찍은 3,400 한 80, 90 저점을 다시 하향 돌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약간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8월, 9월 이후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진짜 바닥인지 모르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릎 이하의 그런 국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이익의 증가라는 건 여기 이제 파란 박스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매출에다가 수익성, 마진을 곱하면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출 곱하기 이익률. 근데 이제 결국 그 매출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데 2021년하고 금년 22년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명목 기준으로 기업의 이제 매출하고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게 거의 10%씩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장사하기 좋은 그 과거 2년이었습니다. 금년도 뭐 어렵다 그래도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 많이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버텼던 면도 있고, 내년에는 물가는 좀 잡히지만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서 내년에는 한 4~5%밖에 명목 성장을 못 하니까 매출을 좀 일으키기가, 매출을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챌린징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빅테크와 미국 시장 전체의 매출 증가율을 이제 쭉 비교하는데, 이제 파란 박스에 보면 금년에는 미국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13%나 됐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명목 성장률이 한 10% 돼서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미국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3%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 5% 증가로 조금 늘어나지만, 근데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되면 2024년 예상이 어느 정도 될지 주가는 벌써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뿐만 아니라 2024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그 대표 기업 500대 기업의 장기 수익성 마진인데, 한 25년 전에 6%대였다가 한 13%로 올라오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미국 주가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최근 3분기부터 이제 마진이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 마진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역성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부정적인 변수도 있죠. 매출도 증가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원가 측면에 있어서는 원재료 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그러는데 유가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오히려 유가는 일주일 동안 10% 빠졌어요. 그래서 원재료 값이 내려가고 물류비도 계속 내려가고,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금년에 가장 부담되는 게 특히 IT 기업은 달러 강세였는데, 내년에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런 것들이 혼재가 돼 있어서 무조건 내년이 또 그 기업 이익이 안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월, 11월에 주가가 뭐 꽤 잘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화된다는, 꺾였다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가 유지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은 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내년으로 좀 밀리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 10월이건 11월이건 너무 많은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bearish예요. 모두가 bearish하면 주식을 더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주식을 적게 들고 있어서 주식을 추격 매수한 면도 있고, 해치 펀드들도 숏 커버링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작용하고 있고, 약간 뭐 제가 얘기했던 그 파우엘의 희망 주가 수준 비슷하게 3,500에서 4,000 수준을 S&P 기준으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당분간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이제 시장이고, 미국은 아주 주주 친화적이지 않아요. 되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런 점을 배워야 되는데, 어제는 미국 주가가 좀 반등을 했지만 그 전에는 계속 며칠 동안 약세를 보였는데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자사주 매입이 다 많이 발표했던데, 우리가 이제 그 스파이더라고 S&P 500 ETF
그 많이 만드는 SSGA를 그 갖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릿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주가가 8% 네. 그날 올랐고 로웰하고 홈디포랑 그 홈 임프루브먼트 미국 그 주택이나 정원들 가꾸는 데도 자사주 매입을 150억 달러를 새로 발표를 했어요. 시가총액의 한 6, 7% 되는 규모로. 그러니까 여기도 주가가 3% 오르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러한 악재가 있어도 개별 종목은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주주 환원을 계속하면서 주가가 좀 지지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서 어떠한 변화 속에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 기업별로 이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어떨지 아니면 전체 시장이 어떨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TSMC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보면 이제 워런 버핏이 삼성전자 아니고 TSMC 사서 말하면 또 왜 샀지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뭔가 일을 확실히 크게 충분한 잘한 이유가 것 있죠. 같아요. 이제 네. 여기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화면이 좀 깨끗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아침에 러닝머신에서 뛰다가 이거 급하게 캡처하셨군요. 사진을 왜냐하면 제가 제 그 유튜브 아니면 뭐 3프로 같은 걸 듣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방송을 듣는데 네. 그 TD American Trade라고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주식 되게 매매 많이 하는 그 증권사인데 여기가 최근에 그 개인들이 가장 순매수 많이 한 상위 5대 종목을 어제 그 담당 임원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위가 미국도 여전히 테슬라인데 3등, 4등, 5등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2위가 대만의 뭐 대표적인 기업인 TSMC. TSMC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미국 모든 기업들 포함해서도 2등으로 순매수가 올라와서 저도 워런 버핏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워런 버핏 효과죠. 그래도 외국 기업을 이렇게 그 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TSMC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볼 텐데 정말 큰 규모의 공장을 지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 지역이 어딘지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워싱턴에서 가기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갔다라는 것을 되게 큰 의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실제 요 그 세레머니가 이제 TSMC가 아리조나라고 이제 남쪽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뭐 더운 데인데 이제 요즘 남쪽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들이 다 공장을 짓는 게 남쪽이 이제 노조가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축하 세러머니에 직접 날라왔고 애플의 팀 쿡 왜냐하면 뭐 TSMC의 가장 큰 고객이고 또 애플은 TSMC와 같이 발전을 했으니까 팀 쿡이 와서 저도 놀랬고 여기 이제 보면 오른쪽 그림은 그 모리스 챙 그 TSMC 창업자와 제일 왼쪽에 이제 팀 쿡이 같이 샴페인을 아마 이렇게 축하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그 다음에 이게 오타입니다. AMC가 아니고 AMD CEO인 리사 수. 뭐 진짜 근데 이 그 젠슨 황하고 리사 수는 둘 다 대만계예요. 네. 대만계 미국인. 그래서 약간 대만 마피아들이 다 모인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물들이 다 와서 이렇게 TSMC가 원래 120억 달러를 들여서 아리조나에 이제 그 공장을 짓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장비를 이제 반입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제 이날 400억 달러로 우리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5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이제 공장을 짓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이제 냉정하게 항상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고먼삭스의 자료를 보면 50조 원은 넘는 돈을 아리조나에 투자를 해서 이제 공장이 라인이 아마 3개인 것 같아요. 다 마무리가 되면 뭐 매출이 많이 집행이 되겠지만 워낙 TSMC가 대만에 큰 공장이 있기 때문에 5년 후가 돼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물량의 85%는 대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TSMC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그러한 그 요구에 맞추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TSMC 반도체를 더 많이 필요로 하던 기업들은 이제 직접 공급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윈윈이 아닌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뭐 600만 명 넘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도 뭐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업이지만 주주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투자 성과는 TSM이 삼성전자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약간 하는 분야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리고 아주 거버넌스가 좋고 주주 친화적이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만이나 TSMC를 조금 삼성보다는 우리보다는 한 단계 낮게 평가하지만 네. 국제 투자가들은 대만을 한국보다 좀 높게 평가하고 그냥 주주 친화적이고 좀 신뢰가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TSMC를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적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기업을 투자하는 건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TSMC는 TSM이란 티커로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하루에 한 1조 원 이상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유동 물량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에 너무 리스크 많은 거 들고 계시지 말고 그런 것도 이번에 주가 올라가면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와 TSM을 듀얼로 두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썩스 반도체 ETF 들고 가는 것보다 이게 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워런 버핏은 TSMC만 샀지만 우리는 삼성전자와 그렇죠. 투트랙으로 그렇죠. 함께 네. 가는 네. 걸로 네,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EO들이 돈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 비난받았다. 이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의 꽃이 상장 기업이고 상장 기업도 경영 성과가 좋으면 네. 최고 경영진한테 이제 많은 보상을 하는 게 좋은데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노지스 여기가 이제 1조 3천억 달러를 운영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보다도 좀 큽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이제 세계에서 뭐 한 3위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전 세계 상장 주식의 평균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수백 개 종목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 CEO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미국 주식을 되게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그래도 너무 미국 CEO들의 급여는 과도하다. 특히 2020년, 21년의 코로나 상황에서 CEO들이 많은 직원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깎고 하였지만 본인들은 정작 막상 급여를 계속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에서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는데 2019년에 미국 CEO의 평균 연봉이 1,2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는 1,500만 달러인데 네. 종업원들은 신음을 하는데 본인들은 급여를 올리면 20-30% 올렸으니까 이게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ESG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 그거는 그 표면적인 얘기고 본인들은 현금을 계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좋지는 않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CEO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은 그 아이디어 개념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닌데 같이 공생한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CEO 급여도 좀 장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제 기업에 적용을 해보면 코스트코가 상당히 이런 면에서 훌륭해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를 우리가 가보면 매장의 종업원들이 아주 교육이 잘 되고 되게 그 친절하고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급여가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아주 높고 반면에 CEO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CEO가 2,200만 달러를 받는데 코스트코 CEO는 900만 달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반드시 발표해야 되는 지표가 CEO의 총 급여와 종업원의 그 중위값의 그 급여를 배수를 발표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평균이 300배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5만 달러 평균 받고 CEO가 1,500만 달러 받는데 코스트코는 그 배수가 200배가 안 되고 월마트는 1,000배가 넘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교를 하면 비자와 마스터 뭐 둘 다 좋은 회사인데
마스터카드의 임직원은 비자 카드의 그 임직원의 급여의 반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절대 수준은 높지만 너무 과도한 급여를 받지를 않아서 좀 더 모든 회사의 임직원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지표를 뭐 그 투자 관련된 지표를 볼 때 항상 거버넌스를 좀 챙겨보고 여기가 어떻게 CEO가 무슨 생각을 하냐, 주주를 대하냐,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좀 고려를 많이 하는 회사냐, 이제 그런 것들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우리가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직원하고 대표 식사를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데 대표 혼자서 요리를 먹고 너희들은 짜장면을 먹어라 이러면은 너무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이런 대표가 좀 돈 많이 받는 이런 게 같이 좀 공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서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급여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나 뭐 저커버그나 이런 분들은 급여가 없는데 네. 또 본인한테 주어진 일을 안 하거나 일론 머스크처럼 자기 시간에 한 10% 20%밖에 요즘은 테슬라 경영을 안 하고 그 네. 대신 이제 스톡 옵션으로 받은 금액이 수십조 원이 되고 그쵸. 저커버그는 급여는 안 받지만 회사 돈으로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출장 다닐 때 타고 이제 그것만 해도 몇 백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거버넌스 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봐요. 이제 국내는 이제 또 대주주와 관련된 네.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CEO와 관련된 단기 성과주의, 과도한 급여가 문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을 꺼내봤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관련한 이야기 정말 어디서도 사실 들을 수 없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석 이야기를 매주 금요일마다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는 보내드릴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 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 넘어가고 있고요. 월가의 소식 바로 확인해보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있어서 입는 옷 오늘 말고 HH. 뭔가 그럼 의미예요? 시그널이에요? 아니죠? 검색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실적 이야기 좀 할 것도 있고 네네네. 이제 시장은 사실 뭐 그렇게 막 뭐 의미 있는 뭐 내용들은 있었나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일관되게 한 얘기가 뚜렷한 이유가 없다. 그쵸. 떨어질 때도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 좀 조폭 올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메인 이벤트는 어찌됐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이잖아요. 네. CPI랑 어떤 올해의 마지막 최종 금리 결정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점도표 그리고 그 위에서 멘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는 반면에 지금 약간 걱정이 많았죠. 많았지만 오늘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 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거 갖고 무슨 고용 시장이 둔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설프죠.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주가 올랐다. 물론 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열렸기 때문에 입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저는 큰 의미는 전 개인적으로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약간 유가나 금리를 달러가 최근에 좀 많이 내리거나 올라가나 좀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오늘 약간 좀 멈췄다, 뭐 소강 상태 정도라는 것이 저는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여하튼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S&P 500이
어찌됐건 6일 만에 좀 반등에 성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내일 어떨지 모르고 다음 주 하여튼 다음 주 미국 시간 월화 정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의미가 별로 없다. 오히려 내년도에 대한 시장의 뷰가 어떤지 어저께도 저 막판에 시간이 몰려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 좋다 이거죠. 최종 금리가 언제 끝나더라도 끝난 이후 어떤 흐름이 변하느냐. 우리는 성장주를 많이 원한단 말이죠. 저 자신도 원하고 아마 미국의 개인 투자가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아무리 제가 VT 부인을 가치주를 하나라도 사자 그래도 몇 분이나 사셨겠습니까 지금요? 이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올라야지 이게 진짜 미국 주식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더 좀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전체 다시 한번 흘러터 보면 올해 작년에 11월 말이 나스닥이 최고가였고요. 올해 1월 2일, 3일이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였어요. 작년에는요 75번이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쯤이면 72번 갔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1% 이상 하락이 61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판이죠. 별의별 기록이 다 있다 말씀드렸어요. 나스닥은 264일째 신고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거 곱하기 2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최종 금리가 빨리 끝나면 되는데 내년에 뭐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죠. 예, 2016년 8월 최장 기간이고요. 다우와 나스닥은 S&P 500은 2014년 이후 최장 기간. 그만큼 지금 달수로 오면 11개월 좀 반쯤 됐잖아요. S&P 500과 다우가 그것조차도 미국에서는 흔치 않았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급등의 2년에 그리고 지금 조정의 1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는 약게 나지만 오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유가랑 금리랑 달라요. 유가랑 금리랑 달라인데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결론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TC죠. FTC가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 우리나라의 같은 비슷한 기구로 보면 결국 이제 말이 많았지만 계속 이어지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72억 달러 인수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제동이 확실히 걸렸어요. FTC에서 제소를 했거든요. 그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 일상적 시각인데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네. 물론 이번 주에 보면 또 일부에서는 그 FTC의 멤버 중에 하나 민주당 성향이 이것도 산속으로 바뀌었다 그랬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소개해드렸지만 결국은 보면 지금 무산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또 재판할 수도 있고 정식 제소 조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워낙에 오래 걸리지만 어쨌건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조금 내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올랐다라는 정도가 이슈가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어요. 아까 엔비디아가 지금 바닥에서 꽤 올랐어요. 엔비디아, AMD 비슷하게 올랐는데 여하튼 오늘은 기술주가 좀 올라갔고요. 오늘 S&P 500 기업 중에 최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특징주로 소개해드렸고요. 엑슨모빌인데 엑슨모빌은 오늘 주가 자체는 뭐 좀 플러스가 좀 났다가 지금 소강 상태로 마감됐는데요. 어제 제가 그제 이틀 동안 해서 자사주가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저께도 또 자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신청 로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늘렸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셔 세계 미국의 3대 자산운용사도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렸다 얘기하는데요. 엑슨모빌이나 그 정유회사 에너지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특히 백악관에서부터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고 일본 민주당에서 이거 세금 때려야 된다, 돈 잔치 한다 비판이 많았잖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크게 상향시켰어요. 기존 목표는 2023년까지 300억 달러 사는 거였는데 2022년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 목표를 200억 달러로 올려놨어요. 200억 달러 그냥 업했습니다. 200억 달러. 네. 업한 게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죠. 물론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미국 그리고 유럽식 서양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하는 것이 여돈 대표도 기업 경영 하시잖아요. 조그맣건 하시잖아요. 기업 경영의 목적이라는 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경영학 개론이건 원론이건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쵸. 기업 경영 외에 목적이 뭐냐는 거죠.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거거든요. 그 주주도 최대 주주인 나를 위해서도
도움이 그게 되죠. 차이죠. 그게 이제 상장 안 된 기업들은 자기 패밀리면 자기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는 퍼블릭 했다는 건, 퍼블릭으로 시장에 갔다는 것은 자기만의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와 서양과 다르죠. 우리나라는 상장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우리나라는 최고 지분이 최고 경영자랑 겹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그냥 패밀리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이 길어지면 좀 서운해하실 분 많으니까 여튼 딱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려요. 웨이브는 긍정적이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보면 올해 그런 결과 물론 이 기름값이 올라간 건 가장 컸죠. 네. 올해 있죠. 올해 지금 11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올해 상승폭이 엑슨모빌이 창업 이래 최대입니다. 상승률이요.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가에 대한 전망이 사실 좀 엇갈리긴 하잖아요. 엇갈리죠.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 않죠. 보잉입니다. 보잉이 하여튼 요즘 흥미로운 주식입니다. 보잉은 아시다시피 2018년에 비행기가 2대 떨어졌어요. 기억나시죠? 2018년에 마지막은 이제 인도 가로대 항공인가 떨어졌잖아요. 인도네시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 해갖고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우 최고 주식이었고요. 당연히 배당도 수십 년 주다가 나라에서 돈이 들어가면서 배당 못 줘 했던 거예요. 배당 못 줍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2025년부터 주겠다고 엊그저께 한 2, 3주 전에 얘기했는데 그거조차도 뭐 행복이죠. 왜냐하면 클리어한 뷰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오랜 주주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뭐야 이거 2025년. 그렇지만 주가 올라가는 말이죠. 이 코엔에서 2023년 우주항공의 탑픽을 제시했고요. 네. 네, 탑픽을 제시했고요. 이게 올해 이제 상당히 캐시플로가 좋아집니다.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캐시 마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캐시 마진이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항공 탑뷰를 얘기했고요. 네. 경영은 2018년 수준으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티그룹은 그거랑 상관없이 목표 주가를 209에서 둘로 올렸다는 거죠. 네. 허씨는 앞서 이제 이남우 교수가 교수님의 탑픽 중에 하나였죠. 이남우 교수께서는 저랑 다르기 때문에 자랑을 안 하십니다. 저희가 정작- 대신해드리죠. 네. 그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약간 결이 네. 좀 다르긴 한데 몇 대에 걸쳐서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 중에서 허쉬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깊게 여러 차례 주셨잖아요. 네네.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니. 그러니까요. 허씨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하겐다스 어떡합니까? 하겐다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겐다즈 그 요새 그 마카다미아 들어가 있는 네. 아이스크림 종종 먹거든요. 네. 맛있어요. 뭐 보면서 항상 너무 생각합니다. 비싸죠. 비싸요. 4,000원. 요만한 게 4,000원이 넘어요.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 큰 거가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이마트에서 세일이라고 샀더니 14,500원. 근데 맛있는 걸. 고급진맛?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허쉬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네. 시그나는 이제 보험문사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가 있었다 없었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국 계신 분은 모를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름은 워낙 그 금융회사는 인수합병을 겪기지만 네. 생긴 게 1978년인가 1770년 2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의료보험 그 생보호사인데요. 네. 사상치 효과를 갖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보고 잘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 회사인데 네. 세일즈포스가 엊그저께 실적을 또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가이던스 안 좋게 얘기했는데요. 2020년 3월을 최저를 가고 있습니다. 네. 0.2% 떨어졌고요. 미국은 딱 이렇죠. 안 좋으면 가감없이 내리거든요. 베어드를 해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네. 목표가도 200에서 150부터 내려놨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개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룰루레몬과 네. 코스트코 보여드렸죠.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이 오늘 시간에서 8%, 10%까지 떨어져 맞아요.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요.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실적 보여드렸습니다. 매출 괜찮았어요. 매출 괜찮았고요. 이익도 괜찮았는데요. 요거가 지금 이슈가 됩니다. 인벤토리요. 재고가 꽤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주요 그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가이던스가 약간 못 미쳤다는 것 때문에 하여튼 9%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망도 약간 또 보수적이던데요. 그렇죠. 예. 룰레몬도 워낙 보수적으로 좀 전망하는 곳인데요. 어찌됐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 정도, 10%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실적을 이미 어느 정도 예견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코스트코는 엊그저께 발표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한 달에 만나면 매출이 나왔는데 매출이 전부 다 못 맞췄어요. 이거 인벤토리 약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9월 결산의 실적에서의 지금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간에서 한 1%에서 조금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코스트코가 오늘 지금 시간 외에 두 개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내용까지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저께 보면 마지막 거 잠깐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왜 지금 내일 다음 주에 중요하냐면 금리의 인상이 최종이 언제 끝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나오는 거랑 내일까지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딱 제시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최종 금리는 5.25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JP모건도 발표했는데요. JP모건은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발표했는데 최악의 경우를 발표했는데 6.5%가 넘게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계속. 이건 최악의 경우.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을 보면 아마겟돈이 세상의 멸망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아마겟돈 케이스라고 이제 그 속칭을 하는데 확률은 한 20%, 22% 확률로 6.5% 정도까지. 뭔가 꽤 높아 보이는데요, 20% 확률도. 그러니까 그렇죠, 높죠. 근데 그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는 정도는 10%밖에 가기 야만지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한다는 얘기하면서 지금 JP모건 시각이 한 달 전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주가에 더 밑에 바닥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 계속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IT나 이미리 소비주를 원하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워낙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캡처 좀 꼭 떠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인데요. 언제가 됐건 금리가 끝난 이후에 금리 인상이 끝난 이후에 첫 1년 동안 어느 정도가 더 많이 올라갔고 덜 올라가니 위에 쪽은 섹터별이거든요. 아래쪽은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항목이 들어가고 가치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요. 이거 꼭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 그거 하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무료 특강 우리 여도앵커도 보셔야 되는데 1회부터 6회까지 정주행 그 무료 특강하는 거를 정확하게 5시간 55분짜리입니다. 저거 유료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여기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걸 한꺼번에 모아놨고 올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주말 라이브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월요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UBS 있죠. 아까 그 캐시플로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 특히 내년에 다수가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UBS도요. 오늘 퀄리티 주식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주식. 예, 퀄리티 주식이 뭐냐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말 하면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요. UBS의 보통 퀄리티 주식이라는 거에 교과서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순현금 흐름 그리고 ROE, 그 ROIC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무 비율 중에서 어떤 자금 관련된 거, 부채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격 지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밸류나 이익 그런 단순한 거 그리고 성장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이 한결같이 내년에 리세션이 온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심하거나 약하거나 물론 소수 의견은 골드만삭스 약간 의견을 또 바꿔놓으면서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결국은 가까스로 피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다수는 리세션에 심하건 약하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과거를 검증해 보더라도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첫면에 퀄리티를 써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항상 염두를 해야 퀄리티를 좀 중시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퀄리티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유비에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리세션 시기에 하이 퀄리티 주식의 시장을 이기는 결과를 보였다니 앞서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는 계속해서 저성장이 돼갖고 금리가 높을 거고 주가 수익률도 높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리세션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금리도 이제 약간 꺾일 수 있겠죠. 리세션은 이제 그러니까 금리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찌됐건 가치주가 됐건 퀄리티를 표현하는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그런 쪽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분산투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UBS가 뽑아놓은 주식이 한 10개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얼타뷰티, 알파벳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알파벳이 무슨 이게 성장주인데 이게 퀄리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퀄리티랑 밸류가 약간 개념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엄청 많고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요. 그래서 주가 높낮이랑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죠. 데커스가 이제 얼마 전에 사셨다며 브랜드 어그 하나 사셨다고 저한테 네. 자랑했잖아요. 제가 자랑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알려드린 거죠. 저희 방송국의 PD도 어저께 신었다고 딱 보이더라고요. 네.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부킹홀딩스 이런 게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재미없는데 이런 것들이 퀄리티 주시라는 겁니다. 월마트 들어가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올해 엄청 떨어졌어요. 다빈치 수술하는 거 있죠? 어르신들 아실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로봇 수술을 하는 거 있죠. 다빈치. 이게 성장주랑 같이 약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거 이래서 퀄리티. 이거 필요하시면은 네이버 지식 검색 딱 나옵니다. 이거는. 얼타뷰티 롱고가 들어가는 거 되겠는데요. 보시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얘기 하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023년 상반기에 3천까지 하락할 수. 이건 기존의 시각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말 3월 말이 저점이라고 그러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본 시가입니다. 내년에 이 감소 지금 $220 정도가 월가 평균인데요. 이들은 $195 내지 $20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10% 감소 얘기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여기도 역시 퀄리티 주식인데 여기 보면 금융 에너지가 또 들어갑니다. 에너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주상 성장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목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주가 여기 좀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휴마나가 아까 시그나 같은 생명보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여기 보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퀄리티 주식이 뭐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블랙락에서 하는 ETF가 있습니다. 뭐예요? 퀄? 그렇죠. 퀄리티의 QUAL이 ETF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서 퀄 안에는 뭐 어떤 종목들이 탑10이죠? 제가 말씀드린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르고요. 들어있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어지는 얘기는 네. 오늘 다 안 되니까 제가 내일 주말 라이브 9시에 할 텐데요. 네. 주말 라이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오전 9시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주말 라이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 꼽아봤습니다. 여보세요? 돈이 있어요? 언제 와요? 하는데 이제 저는 오늘은 가고요. 언제 오는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이라는 답변 남겨두고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